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김민경의 책다방입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인생 길잡이별 북극성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잡이별 북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잡이별을 놓치지 않을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삶이 흔들리셨나요?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여러분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음악 먼저 들으시고 미움받을 용기 책 속으로 들어가실게요. 우예린의 헤어화입니다. 지난 날 후회해 못하겠어. 이제와 깨달아 못하겠어. 못나게 져버린 꽃돌기가 내 마음 아리게 하오. 그대는 영원한 나인 당신만 위해 나 살아가오. 가시를 떨쳐낸 그 꽃처럼 아름답고 싶었어요. 앞산에는 복사꽃 활짝인데 어찌 그대는 그리도 무심하게 돌아서나. 봄비가 걷고 꽃잎이 떨어져도 분홍물이 든 손에엔 항상 내가 있겠소. 사랑 그곳은 누구시길래 이리도 내 맘을 저리게 하는지, 어떤 연유인지 내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 앞산에는 복사꽃 활짝인데 어찌 그대는 그리도 무심하게 돌아서나. 봄비가 걷고 꽃잎이 떨어져도 분홍물이 든 소매엔 내가 항상 있겠소.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하라리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셨던 책,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 고가 후미타게가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중적인 버전으로 각색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출판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번역 출판되었고요. 출판 당시 교보문고에서 무려 51주 동안이나 판매 1위를 기록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또한 이 책은 대화책 형식으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보시면 궁금하시죠?
이미 읽으신 분은 이 방송을 통해 다시 기억을 정리해 보시고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이 방송을 통해 미움받을 용기 책을 서점으로 사러 가시거나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의 빅3가 누구인지 아세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알프레드 아들러를 일컬어 3대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자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프로이트와 융에 가려져서 우리에겐 좀 낯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유대인 출신이고 안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들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폐렴과 구루병을 앓았고요. 교통사고로 굉장히 병원에서 지내는 세월이 길었고 또한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공부도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구두 만들 기술을 배우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에 아버지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준 아버지 덕분에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심리학자가 돼서 콜롬비아에서 교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러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러는 안과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시각이 나빠지면 다른 감각이 더 좋아진다. 더 나아가서 한 신체 기능이 나빠지면 다른 기능이 보완해준다고 하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책을 더 집착하거나 좋아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즉, 인간은 어떻게든 단점을 보완하는 게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당신이라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라는 핵심 기조로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형식이 아주 쉬운 듯하지만 아무래도 심리학 책이어서 그런지 꼼꼼히 읽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 시대에 접점이 참 많은 책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꼭 필독하셔서 삶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책 내용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이선희의 인연 들으실게요. 거부할 수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지금 개인 심리학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라는 의문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그동안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다른 아들러 책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좀 해볼게요. 프로이트는 원인론,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하는데요. 아주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지금 문제 행동을 하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았던 고통스러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부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우리는 이해해 주었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들러는 이에 반대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긍정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지금 어떤 문제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이해 정도를 얻게 될 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말입니다. 아들러는 지금 공부를 못하는 건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고, 트라우마는 핑계일 뿐 공부가 재미없었거나 더 재미있는 무언가에 빠져 공부를 게을리한 거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의 문제 행동은 단지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지 어린 시절에서 오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과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을 주는데요. 아들러는 과거가 아닌 지금의 문제점은 지금에 있다로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들러 심리학에 공감이 됩니다. 더 발전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들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극복하려면 바로 과제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제 분리란 나의 몫과 타인의 몫을 분리하면 굉장히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타인의 문제는 타인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죠. 단순하게 복잡하게 문제가 꼬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 과제 분리 연습을 추천드려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쉬울까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용기입니다. 나의 몫은 나의 과제로, 타인의 몫은 타인의 과제로 분리해버리면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 읽는 과정에서 과제 분리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개념인지 설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과제 분리로 인간관계의 단순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쪽과 13쪽의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내용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기에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는 사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달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세계일 테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도 저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자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오물물을 마셔본 적 있나? 오물물이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오물물을 끌어다 써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할머니 댁에서 마시는 차가운 오물물은 참 꿀맛이었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이것은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똑같은 객관적 수치지.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오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오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온도는 늘 18도를 유지하는데 말이야. 아니, 요컨대 환경 변화 때문에 오는 착각 아닌가요? 아니, 착각이 아닐세. 오물물이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주관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지금 자네의 눈에는 세계가 복잡 기괴한 혼돈처럼 비춰질 걸세. 하지만 자네가 변한다면 세계는 단순하게 바뀔 걸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네. 내가 어떠한가? 그렇지. 어쩌면 자네는 선글라스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세계가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네.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강렬하고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르네. 다시 선글라스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겐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네. 여러분은 우물물의 온도가 1년 내내 18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이 부분은 새로운 관점을 키울 수 있는 한 문장이었답니다. 다음 곡은 심수봉의 사랑밖에 나 몰라 들으실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라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아들러는 세계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체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를 해줍니다. 혹시 종교적 해석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너와 나, 합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자연 만물을 포함한 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감각이야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공동체 감각을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인간이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의 관심을 갖는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조건 없이 타인을 신뢰하는 타자 신뢰, 다른 사람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타자 공헌, 이걸로 공동체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긍정은 100점 중에 60점을 받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컴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자기 수용이란 100점 중에 60점을 받았을 때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자기 긍정에 빠질까요? 60점을 받은 내가 창피하고 웃음거리가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60점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기 포장을 쉽게 하나 봅니다. 고민하기 싫으니까요. 고민은 어렵잖아요. 이 책 중에 작가 거트 보네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가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정말 우리에게 없던 해안이 생길 것 같죠? 우리도 같이 매일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라서 찬찬히 읽어보면 아들러의 심리학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심리학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새로운 개인 심리학의 개념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은 착각 말이에요.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조건 없이 타인을 신뢰하는 타자 신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타자 공헌으로 키워지는 소속감에서 우리는 공동체 감각을 키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행복 프로세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들러 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지금같이 기술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 그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삶의 지혜로운 단순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딱 맞는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만나게 된 건 저한테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백지영의 대시 들으실게요. 벌써
오늘도 비가 오려 하늘이 꾸물꾸물거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마무리 시간 한자락에 미움받을 용기 책을 옆에 놓으시고 아들러 세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김민경의 책다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김민경, 연출 김미현,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